안녕하세요. 우리 인문학원 친구들. 안녕하셨죠? 이번에 문법 시간에는요, 우리는 수동태라는 것을 영상 2회에 걸쳐서 모두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칠판의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트에 먼저 다 적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잠깐 비켜볼게요. 오케이, 다 적으셨죠? 내용이 조금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멈추신 다음에 다 노트에다가 적으시고 그 다음에 편하게 수업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수동태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수동태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수동태의 반대 개념은 능동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너무 다행인 것은 능동태, 수동태, 영어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다른 태가 없죠. 그러면 먼저 수동태를 배우기 전에 능동태하고 수동태하고 문장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먼저 배워보면 좋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요, 영어 문장에서 능동태의 문장은 훨씬 많이 씁니다. 수동태보다는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문장이 능동태라는 거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능동태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인즉슨 주어가 한다 뭐를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가 한다 뭐를. 자, 이랬을 때 동작의 방향이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동작의 방향이 어느 쪽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자, 주어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동작이 어디까지 미치게 됩니까? 이 목적어까지 미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더 이 현상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나는 먹는다 라면을, 그러니까 내가 먹어, 그러니까 내가 얌얌얌얌 한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얌얌얌얌을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라면한테 보낸다라는 거죠. 그 동작을 이 주어가 하는데 누구한테 그 동작의 범위가 미치는 거예요? 목적어한테 가게 된다. 그 동작이, 그쵸? 그래서 이것도 보면요, 내가 먹어, 근데 라면을 먹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자, 이게 기본적인 능동태입니다. 주어가 한다 목적어를. 되셨죠? 자, 수동태는요, 주어 BPP by 행위자, 주어는 뭐뭐 되어진다 누구누구에 의해 이런 말이고요. 이 되어진다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주어는 한다가 아니고 주어는 되어진다, 당한다 이런 말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까요? 나는 끌고 간다 강아지를. 그러니까 내가 끌고 가는 거잖아, 강아지를. 그쵸? 근데 이럴 수 있죠. 나는 끌려가진다. 이렇게 내가 끌려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끌려가지는 것을 당하고 끌려가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나는 들었다. 이 펜을 들어 올렸다. 이거는요, 능동이고요. 나는 들어 올려진다. 내가 들어 올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주어한테 동작이 되어지는 거. 주어한테 동작이 되어지는 거. 당연히 이 행위자에 의해서 동작이 되어지는 것을 수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의 동작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되어지는 거죠. 이 동작이 되어지는 거죠. 주어가. 그쵸? 나는 때려졌다 라던가 뭐 나는 끌려가졌다, 나는 먹었다가 아니고 나는 먹혀졌다, 바다에서 상어에 의해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먹혀진다 이런 말 등이요. 행위자에 의해 이 동작 되어졌다, 되어진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때 한번 볼게요. 라면이 먹혀져요. 라면이 먹혀집니다. 와구와구 되어진다라는 거죠. 냠냠냠 되어진다. 사람에 의해, 나에 의해. 되셨죠? 그러면은 인식을 해보면, 라면이 당연히 먹는 게 아니라, 라면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사물이니까 동작을 할 수 없죠. 이게 되어진다. 행위자에 의해.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수동태다. 주어한테 동작이 들어가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이건 능동이고 이건 수동인데요. 이 그림으로 한번 봤을 때 수동하고 능동하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상은 어떤 것 같아요? 내용은요?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뭐만 다른 겁니까? 주어를 누구로 두냐만 다른 거지. 주어는 먹는다 라면은 먹혀진다 나에 의해 이거랑은 내용상은 똑같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뭐 반드시 알면 좋지만 내용상으로 같을 수 있구나라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능동은 주어에서 동작이 목적어한테 가는 거구나. 수동은 주어가 동작하는 게 아니고 남에 의해서 동작이 얘한테 들어가지는 거구나. 주어한테. 그게 수동이구나.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거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뭐 어떤 게 있을까? 나는 팔려갔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판 게 아니라 내가 노예처럼 내가 어디에 팔려가. 내가 팔려졌다. 이거 당연히 수동이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일단은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은요 빨간색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시제와 태의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 쓰여진 내용을 한번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자 다 되셨나요? 아니면 같이 해볼까? I eat 라면. 나는 라면을 먹는다. 요새 라면을 먹는다. 나는 라면을 먹었다. 나는 라면을 먹을 거다. 나는 라면을 먹는 중이다. 나는 라면을 먹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라면을 먹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거는요, 나는 라면을 먹어본 적이 있다. 아니면 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라면을 먹어오고 있다. 이거 주어 헤드 PP는요, 나는 아주 옛날, 과거보다 더 옛날에 라면을 먹었었다. 이런 말이죠. I have been eating 라면은요, 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라면을 먹고 있는 중이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바뀌게 되는 것은 뭡니까? 시제가 다 다른 거죠. 시제가요. 지금 그런 거고 옛날에 그런 거고 미래에 그럴 거고 지금 하는 중 과거에 했던 중 미래에 하는 중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거보다 더 과거에 주어가 이거를 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위아래로 보게 됐을 때 이 동사 부분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 주어가 동작을 하는 시점이 다른 겁니다. 근데 태는 계속해서 뭐예요? 얘는 능동이죠. 그러니까 능동이라는 게 뭡니까? 주어가 어쨌거나 하는 거잖아요. 주어가 어쨌거나 하는 거죠. 언제 하는지는 다르겠지만 주어가 동작을 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계속해서 능동이죠. 여러분들 되셨죠? 자, 근데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한번 볼게요. 라면 is eaten by me. 라면은 먹혀집니다. 나에 의해. 라면은 먹혀졌습니다. 나에 의해. 라면은 먹혀질 겁니다. 나에 의해. 되셨죠? 라면은 먹혀지는 중입니다. 나에 의해. 라면은 먹혀지는 중이었습니다. 과거에 먹혀지는 중이었습니다. 나에 의해. 라면은 먹혀지는 중일 겁니다. 나에 의해. 라면은 먹혀진 적이 있습니다. 나에 의해. 아니면 주어는 라면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에게 먹혀지고 있습니다. 라면은 아주 옛날에 먹혀졌던 적이 있습니다. 나에 의해. 이런 식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될 때에는 동사에 다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BPP 여기도 BPP, BPP, 여기도 B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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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P가 나오고 있잖아요. BPP의 형태로 나오게 되면 이게 뭐다? 주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되어진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인 거죠. 주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수동이라고요. 주어가 되어진다. 수동인지 어떻게 안다고요? 동사 부분이 어쨌거나 BPP가 쓰여져 있잖아. BPP의 형태가요. 되셨죠? 그러면 수동태의 문장에서도 이렇게 위아래로 시제를 또 나타낼 수가 있는 거 여기서 보이고 있는 거죠. 비동사 PP, 현재형 PP 이렇게 쓰면 지금 그런다. was PP, 과거에 그래졌었다. will be PP, 미래에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PPP 사이에 빈자를 넣으면 이건 진행형이에요. 수동태의 진행형입니다. BPP 사이에 빈자를 넣으면 지금 먹어지는 중입니다. 이거는요 was being PP 과거에 먹혀지는 중이었습니다. will be being PP 미래에 먹혀지는 중일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ave pp도 수동으로 have been pp를 쓸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접은 적이 있다, 뭐뭐 되어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되어져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겠죠. 아주 옛날에 뭐뭐 되어진 적이 있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 문장을 써놓는 책이 없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끼리는 시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왼쪽 오른쪽은요, 이건 능동, 이거는 수동, 주어가 하는 거, 이건 주어가 되어지는 거, 이 차이를 반드시 이 내용을 보면서 잘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다라는 거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능동과 수동 그리고 시제의 구분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고,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학생들이 꼭 알았으면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좋죠, 여러분들? 잘 써준 것 같죠? 괜찮죠? 그러면 이제 수동태만으로 한번 진짜로 수업을 넘어와 볼게요. 수동태의 문장 구조 어떻게 생겼냐면, 뭐 여기에도 써놨지만 주어, BPP, by 행위자, 주어는 동작 되어집니다, 행위자에 의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by 행위자는요, 우리가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러냐면 중요하지도 않아, 별로 안 중요해, 이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게 알 수 있어. 그럴 때에는 by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안, 한국말은 is spoken, 말하여집니다. 당연히 누구에 의해 한국말이 말하여지나요? 멍멍이, 강아지에 의해 이러진 않잖아. 한국 사람들에 의해잖아요. 이거 너무 당연하니까 이걸 안 써도 된단 말입니다. 주방에서 음식은 요리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엄마에 의해. 집에서 요리는 거의 엄마에 의해 요리가 많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당연하다라고 칠 때에는 by 행위자를 안 쓸 수 있습니다. 자, by 행위자 생략 가능한 거 그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어 BPP를 쓸 때 이 비동사를 가지고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비동사를 가지고서 반드시 수일치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is PP 혹은 are PP, was PP, were PP 이런 거를 잘 써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시제도 잘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is eaten, was eaten, will be eaten, is being eaten, was being eaten, has been eaten 이런 식으로 이 PP 앞쪽 부분을 가지고서 시제도 표현을 한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BPP 쓸 때 수일치하고 시제를 잘 맞춰서 써줘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이것도 책에서 나오지는 않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하죠. 되게 많이 헷갈려합니다. 자, BPP를 배우는 순간 그거하고 너무 헷갈리는 게 바로 주어 have pp입니다. 주어 have pp 배워본 적이 있죠. 그리고 지금 주어 BPP를 배우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되게 비슷하죠. PP를 쓰고 있기 때문에 BPP, have PP 너무 헷갈린단 말입니다. 근데 엄연히 주어 BPP, 주어 have PP는 너무너무 다른 거죠. 주어 BPP는 주어가 되어지는 거잖아. 주어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얘는 수동인 거고, 주어 have PP는요, 해석을 보면 주어가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주어가 했다고요. 그리고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해왔다. 그러니까 주어가 한 거야. 어쨌거나 주어가 한 거야. 그쵸? 주어가 한 겁니다. 언제 한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혹은 예전에 해본 적. 그쵸? 그러니까 주어 have pp는 태로 봤을 때는 능동이에요. 이거는 시제에 관한 거죠. 그리고 주어 BPP는요, 수동태인 겁니다. 수동태. 주어가 되어지는 거. 이거는 주어가 하긴 하는 건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혹은요 옛날에 해본 적. 되셨죠? 이 두 개는 너무 다른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BPP, have PP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달라. 능동하고 수동의 개념에서 완전 다른 겁니다. 얘는 수동, 얘는 능동. 되셨죠? 자, 헷갈리지 말자. 그 다음에 주어 BPP를요 또 부정으로 쓸 수도 있겠죠? 주어는 뭐뭐 되어지지 않는다. 이럴 때는요 비동사가 있으니까 뒤에 not을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의문문 만드는 것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비동사를 먼저 앞으로 꺼내서 쓰시면 되죠. 비동사 주어 PP,
by 행위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는 뭐뭐 되어지나요? 누구에 의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시를 한번 같이 볼게요. Houses are built by people on the hill. 집들은 지어집니다. 집들은 지어진다. 그렇죠? 집이 짓는 게 아니고 집이 지어집니다. 지어지는 행위가 얘한테 들어가지. 사람들에 의해 언덕 위에서 되셨죠? 여기서 생략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당연히 by people 생략할 수가 있겠죠. 왜? 너무 당연하니까. 아니 집이 지어지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지지 무슨 뭐 고양이하고 강아지들이 올라가고 걷다가 집을 질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당연하니까 이거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houses are built on the hill. 그러면 집들은 지어집니다. 언덕 위에서 이런 식으로 또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의문문으로 한번 써봤어요. Are houses built on the hill? 그래서 집들은 지어지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비동사 있고 PP 보입니다. 주어는 예죠. 그래서 이 집들이 지어지나요? 언덕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대답을 할 때는요. Yes, they are. No, they aren't. 이렇게 또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물어보는 말로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영어에서는요. 좋습니다. 그 외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너무 당연한데 말을 안 하면 애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 말을 안 해주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히 주어 BPP를 쓰는데 우리가 조동사라는 것도 있잖아요. 조동사는 동사보다 앞에다가 조동사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동사보다 앞에. 그러면 당연히 수동태가 주어 BPP라면 조동사를 만약에 써주자라고 하면 조동사는 당연히 이쪽에 써야죠. BPP 앞에 여기다 써야지.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조동사가 여기에 들어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들 will나 must, should, can, might, may 이런 것들이 이 앞에 조동사가 들어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으면 주어는 뭐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will be PP. 주어는 뭐뭐 되어져야 한다. should be PP, must be PP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이거 조동사 쓴 거 아닙니까? 라면은 먹혀질 겁니다. 나에 의해. 조동사 여기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 일은 반드시 끝내줘야 합니다. 내일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내일에 의해가 아닙니다. by의 뜻이 좀 여러 가지죠. 뭐 기본적으로는 누구누구에 의해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언제까지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까지 끝내줘야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볼까? 조동사 BPP일 때 부정문을 만들고 싶으면 not의 위치는 어딥니까? 여러분들 not을 어디다 써야 되나요? 선생님 아까 여기서 이제 비동사 뒤에 not이 쓴다 그랬으니까 조동사 be, not, pp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틀립니다. 조동사가 있을 때에는 조동사 뒤에다가 not을 써야 되지. 그래서 부정문을 굳이 만든다면 not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must not be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되셨죠? 자, 이렇게 조동사까지 쓸 수가 있겠다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어떤 아주 기초적인 거, 그리고 능동과 수동의 구분, 그리고 수동태 문장이라는 게 뭔지까지 아주 기초적인 거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장 형식에 따른 수동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배워보셨나요? 문장의 형식들이 몇 가지 형식들이 있는지?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있었다. 1형식은 뭐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목 직목. 그래서 주어는 해서 준다 누구에게 무엇을. 5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되는 것이 5가지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는 것을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5개를 또 배워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3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자. 이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3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겠다. 3형식은요, 능동일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어는 한다, 뭐를, 주어, 동사, 목적어. 해서 물론 끝나도 좋고요. 뒤에 수식어구가 있는 경우도 있죠.
주어는 한다 뭐를 어디에서 이런 식이요. 이거를 수동태로 바꿔주게 되면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이거 이 정도는 아시나요? 능동의 문장을 수동으로 바꿀 때에는 능동의 목적어를 수동태에서 주어로 잡죠. 그쵸? 그 다음에 동사를요 BPP로 잘 바꿔 써주시고 이때 비동사는요 제발 수일치하고 시제를 잘 맞춰서 써줘라. 그리고 수식어구를 바로 이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by 행위자를요 문장 맨 끝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주어를 가지고서 by 행위자를 맨 끝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주어는 뭐뭐 되어진다 어디에서 누구누구에 의해 이런 문장으로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한 도둑은 훔쳤습니다. 내 책들을 어제.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당연히 능동이죠. 어떻게 알아요? 도둑이 훔치잖아. 도둑이 이 동작을 하잖아. 그리고 뒤에 뭐도 있잖아. 목적어도 있잖아. 능동이라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둑은 훔쳤습니다. 책들을 어제 수식어구까지 잘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요 수동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My books부터 시작을 하겠죠? My books. 그 다음에요. 시제가 과거였죠. 그러면 수동태도 과거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지금 이 문장에서 복수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was stolen이 아니고 were stolen 잘 써주시면 됩니다. were stolen. 그럼 어떤 문장이 되는 거예요? 내 책들은 훔쳐졌습니다. 책들이 훔쳐짐을 당했다고. 책들은 훔쳐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훔쳐짐을 당하면 그러니까 누가 훔쳐가나요? 거의 도둑놈이 훔쳐가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뒤에 by a thief를요 꼭 써야 되나요? 안 써도 되죠. 너무 당연하잖아. 책이 훔쳐졌어. 그럼 당연히 도둑놈이 가져갔겠지. 그게 중요하지도 않고요. 책이 없어졌다, 책이 잃어버려졌다 이것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by thief를 안 써도 되겠습니다. 이 문장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yesterday 까지 쓰면 되겠죠. 그래서 책들은 훔쳐졌습니다. 어제 되셨죠? 그리고 뭐 by a thief 이러한 말이 행위자가 생략이 되었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말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능동이고 얘는 수동이긴 합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같다고 다르다고? 내용적으로 보면 같다고. 도둑놈은 훔쳤습니다. 내 책들을 어제. 내 책들은 훔쳐졌습니다. 도둑에 의해 어제. 똑같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내용적으로 똑같죠? 이거를 또 한번 살펴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요 삼형식을 이렇게 바꾸는 걸 알아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능동에서 목적어를 가지고서 수동에서 우리가 주어로 활용을 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동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문장에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 목적어가 있어야지 얘를 주어로 잡아서 동작의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요. 이렇게요. 요런 동작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내는 거니까 그게 수동태 문장이니까. 그쵸? 근데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동사들이 있어요.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동사들. 그게 바로 1형식, 2형식의 동사들이죠. 1형식은요. 주어, 동사에서 끝납니다.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2형식의 동사들도요.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라는 게 나옵니다. 목적어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래 니네들은 목적어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 짓이 안 되겠구나. 이 목적어를 주어로 잡아서 쓸 수 없겠구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형식, 2형식에 나오는 이 자동사라고 하는데 이 자동사들은 수동태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대표적인 동사들은요. appear, 나타난다 혹은 보인다. seem, 이것도 주어가 뭐뭐처럼 보인다. look, 주어가 뭐뭐처럼 보인다. 주어가 온다, 주어가 잔다, 주어가 죽는다, 주어가 앉아있다. 발생한다,
그리고 주어가 뭐뭐가 된다, 주어가 무슨 맛이 난다, 주어가 어떤 느낌이 난다. 자, 이런 동사들은 수동태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물론 더 있어요. 굉장히 많은 자동사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애들이 얘네들이죠.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동사들은요. 여기 appear, seem, 그 다음에 die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발생하다, 삼총사인 happen, take place, occur. 얘네가 다 주어가 발생하다, 사건이 발생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동사들은요 수동태, 즉 BPP로 쓸 수가 없겠다.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리고요 또 다른 동사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타동사이지만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들을 타동사라고 하는데 타동사지만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나타내는 have, possess, own, 주어는 가집니다, 목적어를 이런 말이나 belong to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어가 목적어에 속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어가 목적어에 속해 있다. 속한다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This pen belongs to me. 그럼 이 펜은 나에게 속해 있다. 즉 이 펜의 소유권은 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런 뜻을 나타내는 belong to. 그 다음에 resemble, 주어, resemble, 목적어. resemble은 닮았다. 나는 닮았다. 아빠를. 자, 이런 말이요. 이런 말도 수동태로 못 씁니다. 그 다음에 turn out 또 밑줄 두 개. turn out 뜻 혹시 아십니까? 주어가 turn out 이하로 밝혀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어가 turn out 이하로 밝혀진다, 밝혀졌다. 그러니까 말 보세요. 밝혀진다, 밝혀졌다. 주어가 밝혀진다, 밝혀졌다. 뭔가 수동의 말 같잖아. 그래서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종종 친구들이 얘를 BPP로 써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BPP 쓸 수 있다고 없다고? 없어. 얘네들은요 수동태로 쓸 수 없으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은 예시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동사들은 수동태로 BPP 쓸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장 한번 볼게요. The accident was happened here. 자, 이거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죠? BPP로 쓰면 안 되니까 그냥 happened here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이 문장만 해석해 보세요. 어색해요? 별로 안 어색해요? 별로 안 어색하죠. 사건은 발생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사건은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서 뭔가 말이 맞는 것 같잖아. 사건은 발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BPP 썼는데요. 사건은 발생되어졌습니다. 아니 뭐뭐 되어진다 이러면 BPP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was accident 썼는데 답지 보니까 틀렸대요. 그래서 암기하라고. 얘는요 그냥 BPP로 쓸 수 없어요. 뭐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뒤에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동사이기 때문에. 되셨죠? 이것도요 주어 is seemed to be angry. 그는 화난 것처럼 보인다 잖아. seem의 뜻이 뭐뭐처럼 보인다 잖아요. 그러니까 본다가 아니고 뭐뭐처럼 보인다니까 왠지 느낌이 수동인 것 같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걸로 수동태로 써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아셨죠?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로 쓴다면 주어 seems to be 얘는 있으면 안 돼요. 주어 seems to be angry. 그는 화난 것처럼 보인다. 혹은요 과거로 이렇게 써서 그는 화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BPP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만약에 그냥 이렇게 주어 seemed 이렇게 쓰면 과거 동사 쓴 거죠. 그는 보였습니다. 화난 것처럼. 되셨죠? 아 선생님 자꾸 뭐처럼 보였다 수동인 것 같은데 왜 자꾸 수동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BPP 왜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안 된다고. 지금 그거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얘네들은요 수동태를 쓸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이것도요 turn out이 뭐뭐로 밝혀졌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게 되면 It was turned out to fail. 그것은 실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뜻이죠. 그것은 실패인 것으로 밝혀졌다.
근데 이것도 밝혀졌다 이러다 보니까는 뭔가 되어지는 수동의 말 같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이 was 그러니까 이렇게 BPP를 써온단 말입니다. 그거 틀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어 그냥 turns out 이렇게 쓰거나 주어 turned out 이렇게만 쓰시는 것이 얘도 맞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요. 이 resemble 같은 경우는 왜 안 되는지 생각해 볼게요. 나는 닮았습니다. 아빠를. 이건 말이 되는 말인데 이걸 굳이 수동으로 만들어서 아빠는 닮아졌습니다. 나에 의해 이런 찐따 같은 문장을 만들면 정말 찐따 같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have 이런 것도 뭐냐면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펜을 이거 수동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펜은 가져지고 있습니다. 나에 의해.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하냐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너무나 문맥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또 수동으로 안 쓰는 것이 맞습니다. 능동으로 써요. I resemble my dad 이런 식으로 그냥 능동으로 쓰는 것이 맞겠다. 되셨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능동태에서 적어도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1형식과 2형식의 자동사들에 해당하는 이러한 동사들은 수동태로 쓸 수가 없겠다. 그리고 어떤 이 소유나 뭐뭐으로 밝혀진다 이런 동사들은요 물론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는 있지만 얘네들은 수동태로 쓰면 또 틀리게 된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4형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4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형식의 문장 구조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어는 준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이게 4형식의 문장 구조였죠. 그래서 능동으로 봤을 때는 주어는 해서 줍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즉 사람에게 사물을 이런 뜻이기도 하죠. 전달이 되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요. 주어는 해서 줍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자, 4형식은요 엽기적이게도 목적어가 몇 개입니까? 2개죠. 그쵸?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러면 능동의 문장을 수동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그 능동의 문장의 목적어를 주어로 잡아서 쓰는 거였기 때문에 4형식은 목적어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두는 그러한 수동태 형태와 또는 사람인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둬서 쓸 수 있는 또 2번째 형태의 수동태, 이렇게 2가지 형태의 수동태 문장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사물부터 시작을 한다면 사물은 BPP 주어집니다. 사람에게 by 행위자에 의해 이렇게 바꿨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사물부터 시작을 한다면 사물은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라고 쓸 때 이 전치사를 써줘야 되거든요. 아무 전치사는 아니고요. to나 for나 of라는 전치사를 쓰시게 되는데요. 여기에 to나 for나 of 중에서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막 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동사가 뭔지에 따라서 to나 for나 of 중에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4형식을 배울 때 좀 배운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give라는 그러한 말이 썼다. 그러니까 be given. 그러면 to 쓰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made 아니면은 cooked 쓰면 for 쓰면 되는 거고요. asked, be asked 이렇게 되면은 of를 쓰면 되는 거였죠. 여러분들 4형식에서 배웠었던 그것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람부터 주고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BPP 주어집니다. 사물이 by 행위자에 의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때 특징은요. 사람부터 시작할 때는 여기 전치사를 안 쓰죠. 전치사를 안 씁니다. 그냥 사람은 주어졌습니다. 뭐가 누구누구에 의해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4형식에서 이렇게 간접 목적어인 사람을 주어로 두고 썼을 때 BPP를 쓸 때요. be cooked, be boat는 못 쓰게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be cooked나 be boat를 굳이 수동태 문장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수동태 2번이 아니고 수동태 1번으로만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뭐 음식은 요리되어졌습니다. For Tom, 탐에게 나에 의해 이런 식으로만 써야 된다는 거죠. be cooked나 be bought 같은 것을 쓸 때에는 이 1번의 형태로만 써지게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요리되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이 바로 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요리가 되어졌다고. 그러니까 뉘앙스가 얼마나 끔찍하니. 그리고요, 사람은 구매되어졌습니다. 사람은 사졌습니다. 이상하잖아. 그쵸? 그래서 요런 동사를 가지고서 수동태로 만들 때에는 1번 형태로만 쓰도록 되어져 있다. 뭐 되게 중요하진 않다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문장을 많이 보게 됐을 때에는 이 형식으로 많이 써요. 이 형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건데 좀 잘 쓰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면서 이제 영상 1탄을 마무리를 할 수 있겠네요. I gave Tom money. 나는 주었습니다. 탐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탐이 가난한가 봐요. 내가 탐에게 돈을 줬는데 money를 가지고서 한번 써볼게요. money. 여러분들도 같이 해볼까요? money. 자, gave를 가지고서 BPP 어떻게 쓸 겁니까? money was given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할 때는 전치사 넣고서 누구누구에게 쓰면 되는데 give하고는 전치사 뭐 쓰는 겁니까? to를 쓰는 거죠. 그래서 money was given to Tom. 자, 이렇게 쓰면은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탐을 가지고서 한번 써볼까요? Tom was given. 탐은 주어졌습니다. 뭐가 주어지나요? 돈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아니 물론 뭐 뒤에 by me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by me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사형식은요 목적어가 두 개이다 보니까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까지 이제 배우셨습니다. 그래요. 이제 영상 1탄은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어떻게 잘 배우셨습니까? 조금 있다가 영상 2탄으로 여러분들 찾아뵈면서 수동태를 완전하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안녕.